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꼭꼭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샵 3989번으로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고지나가고 있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 좀 빠지는가 싶더니 오전 11시쯤 저점을 딛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0.4% 이상 오르며 두 달여 만에 2,500선 돌파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0.34% 오르면서 833선에 안착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요. 또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았습니다. 코스닥은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시장 어제 상승했던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음식료업의 상승세 가장 뚜렷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CJ제일제당이 8% 넘게, 그리고 CJ제일제당 우선주도 5% 넘는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도 3% 넘게 올랐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요. 관련해서 수혜주인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이 16%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섹터가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임플란트 업체인 덴티움이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 2% 가까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이원 컴포텍이 6%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뒤이어 오락문화와 방송 서비스 업종이 1% 후반대의 상승률 보였는데요. 어제 엔터주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종이목재 업종만 하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한국항공우주가 8% 넘게 내리면서 운수장비 업종 0.7% 빠졌고요. 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부진했었죠. 특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긴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10% 가까이 하락했고 전기전자 업종 0.3% 내렸습니다. 종이목재 섹터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1.5%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 업종 0.9%가량 내렸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버킷 스튜디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IT 하드웨어 섹터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코이즈가 어제 7% 넘게 빠지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우리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올라와 있는데요. 일동제약과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미국에서 허가 속도에 탄력이 붙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제노포커스인데요. 그 전날에 하림그룹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이 공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회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주입니다. HCT의 어닝 쇼크 소식에 어제 시간회에서 4%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집밥을 벗어나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간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예측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18%, S&P 500은 0.42%, 나스닥이 1.2%가량 떨어지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해 주실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계좌를 책임질 송가람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높은 수익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3위는 연결해서 마이크론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입니다. 세계 3위 메모리 칩 메이커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전적인 시장 환경으로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매출이 지난 6월의 가이던스 하한선 또는 그 이하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밤사이에 주가가 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악화 상황에 PC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날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공포가 됐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과학연구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실적은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들의 전망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모바일 수요와 서버 수요 같이 하락 수요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근래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이슈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GWP 즉 세계 총 생산 지수가 이 단기 반도체 지수와 항상 연동되어 왔습니다. 현재 GWP는 2000년대 대비 0.6포인트로 가장 최대의 포인트를 누리다가 10여 년 동안 0.4포인트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22년도까지 0.6%에 가까운 상회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이후에는 반도체 지수 역시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의 것들을 보자면 크게 우리나라의 두 가지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누릴 것을 모두 누렸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좋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의 주가 상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년 매출 20% 이상 상승까지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팩트로는 M&A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비용 증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회사들 전망 나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전망 역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일 뿐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위는요. 내리막을 걷는 발틱 운임지수, 경기 침체의 신호탄일까입니다. 먼저 이 발틱 운임지수, BDI는 석탄,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와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전 세계의 교역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기임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발틱 운임지수 지난 5월의 고점을 대비해서
현재 54% 가까이 내린 상황인데요. 원자재와 곡물의 교역량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이 발틱 운임 지수가 무엇이냐 이제 먼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이 발틱 운임 지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로 공신력이 있고 과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0년대 닷컴 버블 시기, 그리고 2007년, 8년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2020년 최근 코로나 시기에 이 발틱 운임 지수가 40%에서 50%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도래했었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발틱 운임 지수는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했고 경기가 나빠지는 이 선행 지표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발틱 운임 지수에 대해서 경기가 나빠진다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발틱 운임 지수의 가장 큰 원인,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에 대한 부진,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진, 그리고 유가 하락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가 하락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부진, 이게 장기적으로 길게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발틱 운임 지수 자체만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경기 상황 앞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전만큼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대비해서 이제 종목적으로 주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예를 들면 헬스케어, 이제 유틸리티 종목들, 전기, 수도, 가스의 필수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이제 해지 개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발틱 운임 지수가 경기 상황을 좀 선행했던 선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헬스케어,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관련주들에 대비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우버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우버의 최대 주주였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우버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세계 최대 벤처 캐피털인 비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비전 펀드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기술 성장주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큰 급락세를 보이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 2분기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17년 만에 두 분기 연속 적자라고 하는데요. 이날 우버의 주가 0.5% 정도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최근에 좀 기술주들이 사실 약했던 거는 사실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큰 회사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주들을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우버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전 펀드 굉장히 유명한 펀드죠. IT 쪽에 가장 큰 손으로 불리우는 비전 펀드입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비전 펀드가 IT 주들을 매도하고 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낙폭 과대이고 조금 더 기다리면 세일 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비전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전 펀드가 기사나 이런 최근 소식들을 보면 비전 펀드가 모든 IT 관련주들을 매각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현재 비전 펀드에서는 ARM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RM 기업 공개를 대비해서 이 ARM은 현재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로 이것을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업체를 상장시켜서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비전펀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펀드가 IT 쪽에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낙폭과의 기간이다. 세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낙폭 과대 기간이고 조만간 저가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 시작까지 약 13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아직도 나와 결정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밀키트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들은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나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종목 조회 순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좀 인기가 많을까요, 현재? 현재 일동제약과 현재 일동제약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동제약이 그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충분히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오.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 나온 호재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고, 네. 먹는 코로나19 네, 치료제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사실 그 전날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반도체들 괜찮을까요? 우리 시장도 반도체 주들이 큰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이런 하락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큰 하락폭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러면 비슷하게 예측을 하시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약보합세에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보합세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 시작까지 10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은 코스피가 0.3% 정도, 코스닥이 한 0.2% 정도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사실 뉴욕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을 해버려서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해서 많이 IT주들이 빠진 모양새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 초반 IT주들 약세를 보이다가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보합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다른 뭐 종목 좀 보면은 넥슨이 뭐 저희 월요일 화요일에도 계속 게임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넥슨이 또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흥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넥슨의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주들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넥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넥슨 같은 경우에 당일 현재 가격대와 흐름을 보면 이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닥권에서 이 저점을 잡아주고 장기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이평선들 수렴도 보이고 이제 기준봉에서 여기 장기선에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온 기준봉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당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온다면 이 강한 시세 흐름도 가능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슨 현재 저점을 딛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가 어제는 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도 콘텐츠주들 이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콘텐츠 관련된 주들은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있고 또 이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 유즈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 네. 용어네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 수익을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주들 아직은 상승 여력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상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샵 3989번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종목 고민 상담 시간 매일매일 가져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고민되는 종목, 나 이거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은 저희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 상담 전화 연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어제 많이 올랐던 그 제노포커스요. 제노포커스 그 시간에서 많이 빠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좀 물린 지 좀 됐어요. 10,000원에 샀었어요. 10,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이 조금 높으신 상황이네요. 그럼 전문가님께 네네. 바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이게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노포커스 이 종목 자체가 회사 자체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고. 네네. 네. 2015년에 기술성 평가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분비 발현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시간외에 이제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뉴스가 뜨긴 했지만 네. 이제 장기적으로 10,000원대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장기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월봉을 보면 이제 기준봉이 여기 7월봉 네. 이쪽이 기준봉입니다. 네. 이쪽 기준봉을 보시면 여기에 이 가격을 이제 깼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네. 이 가격대까지 다시 회복이 되느냐,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대에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 저항대를 돌파한 다음에 네. 이 상승 흐름이 연속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네. 현재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지만 단기로 이제 물량 출하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탈출하기보다는 이제 6,000원대, 6,500원대 가격대에서 추가 로 모아 가시는 방향, 그리고 이후에 8,000원대부터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분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올라오긴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장기선에서 이 장기선에서의 이 강한 저항대, 네. 이 기준봉에서의 강한 저항대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해 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드린 6,500원, 7,000원대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네. 이 중단기 어느 정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네. 상승했을 때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6,500원, 7,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평단가를 조금 조정을 하시고 8,000원 네. 정도가 됐을 때 조금씩 정리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제노포커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동스틸입니다. 대동스틸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8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50%입니다. 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로 마찬가지로 비중이 조금 큰 상황이세요.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스틸 6,800원에 50%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가 5,760원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토목, 건설, 자동차, 조립금속, 소선 등에 사용되는 이제 열연 제품 및 후판을 절단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런 이제 토목 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거기 납품하고 있는 대동스틸도 어느 정도 수익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크게 떨어진 가격대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기다리다 보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상황 올 수 네. 있을까요?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동스틸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예, 해인입니다. 해인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9,200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인 9,200원에 25%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가는 지금 네네. 7,600원 선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이게 이제 제가 비중대로 하면 이거 더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좀 더 시간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해인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평단가 조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해인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제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8,000원대, 7,000원대 여기 많이 구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밑에 기준봉을 보시면 이제 단기 고점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다. 네. 여기서 올렸지만 단기 고점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은 거래량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현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오. 현재 장기선을 봐도 이제 기준봉의 절반 정도를 깨지 않는 모습. 하지만 이 라인에서 이 장기 기준선을 절반 정도를 깨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네. 이제 추가 하락이 5,500원대, 5,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물량 조절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이 라인이 깨지는 것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500원의 라인이 깨지는지 한번 잘 지켜봤다가 아직까지도 조금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추가로 보신다면 네. 이제 이 해인상사 같은 경우에 음. 이제 동양철과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박용 엔진이나 발전기 그리고 물류 장비 네. 그리고 건설회사나 건설 임대 사업자 이쪽에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쪽에 건설 쪽에 어느 정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오, 네. 해인 앞으로의 전망이 아직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평단가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매도 타이밍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개장이 된 상황인데 한번 지수 체크 잠깐 해보고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프로그램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꼭꼭 눌러 담은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 방송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는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온 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후장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 고민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 매수가 13만 5천 원에 비중은 5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에코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2만 원 선 확인되고 있고요. 네. 비중이 이분도 조금 높은 상황이세요. 50% 그리고 13만 5천 원에 들어갔다. 에코프로 근데 최근에 사실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를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14만 5천 원대 가격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기 기준봉을 보시면 이쪽 라인의 기준봉에서 크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 돌파하는 모습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장대봉이 나오면 네. 어느 정도 이 고점에서는 물량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강하지 않은 가파르지 않은 상승세로 이 이격도를 줄여 나가면서 장기 이평의 이격도를 줄여 나가면서 상승한다면 네.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권도 15만 원 이상대의 가격대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와 양극 소재, 2차 전지 관련된 이 전기 재료 사업을 하면서 네.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가져가 볼 만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더 충분히 이제 중국 분쟁이 해결이 되고 또 수요가 늘어난다면 에코프로 역시 또 주목을 받을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15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 받아볼 텐데요. 다음은
동양철관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00원에 비중 30%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동양철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동양철관 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150원 선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까요? 동양철관. 네,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많이 빠졌죠. 네.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눌리는 모습인데요. 이제 1,200원대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장기선을 보시면 네. 1,200원대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 이 시세 라인에서 이 기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단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기준 라인을 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 라인 1,350원, 1,400원대 이쪽이 강한 이제 저항대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대에서는 기준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상승 흐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 1,45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건설 경기와 또 SOC 투자 이런 거시 경제에 따라서 네. 이제 밀접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거시 경제 회복에 따른 상승세도 같이 노려볼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 1,6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 1,600원 함께 보실 텐데요. 네. 현재 이제 이렇게- 장기선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선 네. 이제 1,400원대 네. 여기가 강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1,400원대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네. 이제 1,700원대 전에 강한 저항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600원대. 그래서 이 1,400원대와 1,600원대 두 구간 라인을 보시고 네. 어느 정도 거래량과 흐름을 체크하신 다음에 물량 조절을 하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동양철관 1,600원에 구입을 하신 거면은 일단 최소한 1년 정도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동안 조금 많이 빠지면서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00원대 그리고 1,600원대 잘 흐름 확인하시고 거래량 따라서 그다음에 천천히 정리를 해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고민은 태웅로직스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9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일단은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태웅로직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00원에 구입을 하셔서 5,040원 선 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할까요? 현재 태웅로직스. 태용로직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7,000원대, 6,900원대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장기론 선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이 7,000원대가 최근에 폭락한 가격대 이제 지지해주다가 떨어진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장기선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먼저 중기로 가장 큰 기준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봉을 보시면 네. 강한 상승 흐름세를 보이다가 네. 이 상승세를 보인 흐름대가 이제 5,000원대까지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 5,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배당락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고 이제 이때 이후에 네. 강한 상승 그리고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강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기 라인을 같이 보실 텐데요. 네. 7,000원대 이렇게 강하게 눌리는 무상증자에 강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횡보하는 모습 여기 이 라인을 깨면 어느 정도 이제 3,700원까지 3,700원대 4,000원대 이 라인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하고 있는 라인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제 국제 물류선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상대로 하는 매출 추이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5,000원 가격대 네. 깨지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매수 가격대에서 6,800원대 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저항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랑 매수가랑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에서 들어가서 평단을 조절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은 추천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네, 이제 많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추가로 매수를 할지 맞아요. 아니면 팔아야 할지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사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때 기준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주봉에서 기준선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이제 5,000원대에서 7,000원대 사이 이 가운데 라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이 3분의 1 라인. 근데 이 기준선을 완전히 깨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로 하락 라인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기준봉에서 저점, 이 기준봉에서의 저점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이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이 네. 기준봉에서의 저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 추가 횡보를 했을 때 네. 그때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저점에서 진입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니까 추가 횡보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내일도 우리 성가람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종목 고민 상담 많이 보내주시면 내일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 시작하고 12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6%, 7%가량 살짝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시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반반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업종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건설업종, 금속업종이 약 0.7%가량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건설업 마찬가지로 2%대 이것도 지금 뭐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홍수 관련해서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홍수 관련돼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날 이제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네. 영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또 있겠는데요. 이제 단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제 시장 전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추세예요. 어제까지 뭐 코스피 5거래 정도 잘 상승세 이어왔는데 오늘 시장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일 시장 오프닝 때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맞아요. 현재 오전 시장에서 이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 어느 정도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개인도 큰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약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장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조금 빠졌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오늘 일단 예측은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마치는 방향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다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낙폭은 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이들 기다려주신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제 주 재료를 담아봐야겠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오늘의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섹터와 종목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단기로 봤을 때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 이제 폭우와 홍수가 이제 날씨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쪽 폭우 쪽 섹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미중 분쟁. 이제 미중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상황이 아니죠. 현재 서로 미국, 중국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미중 분쟁 쪽 섹터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작인 게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신 오늘의 주 재료는 첫 번째로 폭우와 홍수 관련된 주들입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좀 계속 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된 주들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중 분쟁 관련 종목입니다. 미중 분쟁 당연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게임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전문가님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임주 하나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실적 그리고 기대되는 신작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추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 같은 네. 경우에 이제 NFT 쪽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관심 깊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도 특히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는 위메이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폭우와 홍수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분쟁 관련 종목, 세 번째는 게임주, 그중에서도 특히 위메이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았고요. 관련해서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송가람 전문가님께 상담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뜰 거거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 고민 상담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개장 전에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 그리고 폭우 관련 수혜주들, 두 번째로는 미중 분쟁 관련된 종목, 세 번째로는 게임주, 그중에서도 종목은 특히 위메이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날씨가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도 점점 화창해지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도 저희는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볼 거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